결국 돈을 잘 벌 주식들은 길게 보고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몽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가 2주간의 하락을 마치고 반등을 하면서 한 주가 마무리됐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V자로 쭉 다시 회복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급락세는 멈춘 모습이어서 좀 다행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나스닥 지수는 한 주 동안 0.7% 하락했고 최고점 대비 약 12% 빠졌었는데 다행히 반등해줘서 이제는 고점 대비 약 7.5% 하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이 적은 다우지수나 S&P 500은 거의 하락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또 신고가를 갱신하다가 이번 주 잠깐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소위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다우지수는 주간 0.7%밖에 하락하지 않았고 최고점 대비 고작 2% 빠진 모습입니다. 또 우량주 500개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도 고작 주간 1% 빠졌고 이제 최고점 대비 2%밖에 안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처럼 기술주나 중소형주의 몰빵한 몽키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이고, 반면 오른쪽 몽키처럼 그래도 기술주뿐만 아니라 가치주나 다른 분야에 분산해 놓은 몽키는 요즘 좀 기분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우연히 어떤 글에서 올해 상승률 순위권에 기술주가 아예 없다라는 글을 보고 설마 진짜 그럴까?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S&P 500, 그러니까 미국 우량주 500개 중에서 연초 대비 지금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은 10개 자료를 정리해 본 건데요. 보시면 1, 2등이 방송사, 3등이 에너지, 4등이 의류회사, 5등이 에너지, 그리고 6등이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 하실 만한 미국의 항공사 아메리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10등까지만 정리했지만 10등뿐 아니라 20등, 30등까지도 기술주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확실히 작년과 분위기 다르게 기술주, 성장주들이 순위권에 없는 모습, 수익률이 안 좋은 모습이 숫자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껏 해봐야 12위에 올드 자동차 포드, 16위에 GM 정도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장은 뭔가 좋은데 내 주식만 안 오른 느낌이 든다면 아무래도 내 포트폴리오가 기술주나 중소형주 쪽에 많을 확률이 높겠죠. 역시나 이번 주에도 전세계 돈 풀기를 결정하는 연준 의장이 시장 달래기를 해봤지만 딱히 먹히지 않았고 돈 거두기에 대한 우려로 역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을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은행들 규제 완화도 해줬었는데 이제 3월 말부로 이제 연장해주지 않겠다 밝혀서 금요일에는 장 초반에 시장이 훅 빠졌다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돈 거두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서 사실상 지금 2020년 1월 달로 다시 시장 금리가 돌아갔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성장주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오를 땐 성장주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자료를 보더라도 금리가 오를 때 성장주가 좀 덜 오르는 것이지 하락하지는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금리 상승기에 유리하다는 뜻인데요. 가치주들이 금리 오를 때 제일 숫자가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이고 성장주는 확실히 숫자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 상대적으로 별로 매력이 없어지는 거고, 더더욱 유망한 중소형주들이 많이 담겨있는 혁신 분야는 숫자가 낮으니까 그만큼 덜 오를 수 있다, 이건데요.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료인데요. 보시면 사실 금리가 올라서 성장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성장주들은 금리 변동,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처럼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이 성장주들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이 파란색이 금리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 보시면 나스닥 지수가 조정받았던 2020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도 변동성이 커진 거 보이시죠? 이때도 나스닥이나 혁신주들이 한 두어 달 정도 조정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어진 조정도 역시 금리가 급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에 혁신, 성장주들이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꼭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금리가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할 때 성장주들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은 역시나 이런 금리 급등세만 진정된다면 성장주들도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유망한 주식, 결국 돈을 잘 벌 주식들은 길게 보고 가져가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요. 이번 조정 때 특히 중소형주들, 인기 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도주 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 분야별 유망한 주식들의 가장 최고점 대비 하락률을 표현한 겁니다. 테슬라도 여전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7%, 최근에 마이너스 한 35%까지 하락했다가 그래도 반등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30%, 40% 하락한 유망주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보석을 잘 골라낸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주도주 맵에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특히 잘 나간 주식들이 있는데요. 5개 정도를 추려보니까 공통점이 첫 번째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AR, VR 아시죠?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 관련된 분야가 지금 본격적으로 커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를 만드는 뷰직스, 관련 기기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도 상승을 강하게 한 모습이고, 온라인 가구 판매, 반도체, 그리고 올드 자동차, 스포츠 베팅 분야들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습니다. 잠깐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 주도주 맵에 포함된 뷰직스라는 기업의 제품인데요. 원래 이제 산업용 증강현실 스마트 글래스 제조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에 주목도 받고 있고 갖가지 호재들, 루머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페이스북이 증강현실 관련해서 원래 관련 기기도 가지고 있지만 차세대 손목 밴드를 공개해서 스마트폰 다음 시장에서는 이 애플을 뛰어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긍정적인 발표를 하면서 이번 주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도주 맵에서 메타버스 코너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한 주간 강세를 보였는데요. 또 다음으로 역시 지금 올해 가치주가 좋다 보니까 미국의 올드 자동차, 대표적으로 포드와 GM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인데, GM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해놓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딱 60불 정도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GM의 목표 주가를 120불, 그러니까 완전 묶고 더블로 가죠. 120불로 높이면서 기대감이 확 올라간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베팅 분야인데요. 여러분 3월의 광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미국 대학 농구가 이제 매년 3월마다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는 행사냐면은 이 대학 농구 4강전에 올라가는 그 경기의 경우는 우리 유명한 그 MLB 아시죠? 미국 프로야구, 유럽의 축구 챔피언스 리그보다도 행사 가치가 높을 정도로 엄청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농구 스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3월 19일부터 이게 시작되고 베팅 인원만 4,700만 명이라고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68개 팀이 치열한 승부를 거치는 과정에 누가 이길지 베팅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쪽 분야 수혜를 받는 게 온라인 스포츠 베팅, 이쪽이 본격적으로 합법화 될 거라는 기대감에 드래프트킹즈가 거의 신고가에 바짝 붙어서 달리고 있고요. 또 온라인 카지노 관련 펜네이셔널이라는 기업도 조정받고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또 이 펜네이셔널이라는 기업은 당장 3월 22일부터 우리 S&P 500, 그러니까 미국의 우량주 500개 정식 종목으로 편입되는 호재도 안고 있습니다. 기관들에서 이 종목을 편입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주도주 맵 연초 대비 수익률 자료를 보시면 사실 지금 최고점 대비 30-40%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몇십 퍼센트, 심지어 몇백 퍼센트 오른 주식들도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반도체 장비 3총사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램리서치, ASML은 시장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GM은 올해 완전히 기존 전기차들을 따돌리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자상거래 중에서도 웨이페어라는 기업이 온라인 가구 판매 1위거든요. 가구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 이번 주에 미국이 재난지원금으로 1,400불 현금으로 꽂아줬죠. 젊은 친구들은 주식에도 넣지만 또 재난지원금 100만원, 150만원 받은 걸로 가구를 사기도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번 주에 가구 관련 기업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잘 나갔던 주도주들도 있고, 반면 올해 경제 재개, 미국을 선두로 해서 경제 재개 기대감이 불고 있잖아요. 그걸 저는 리오프닝 맵이라고 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도 주간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주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걸 보니까 여행 관련해서 숙박 예약 플랫폼 있잖아요. 트립하고 각종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하면서 광고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방송사들, 항공사, 우리 비즈니스나 여행 가면 차량 공유 이용 많이 하니까 리프트, 이런 기업들이 한 주간 조정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간 수익률을 봤을 때 잘 나가는 리오프닝 맵도 이번 주는 좀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인데, 그래도 항공주들은 강세를 보였고 여행 관련주, 광고, 방송사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주에 비자와 에너지 기업 약세를 보였는데, 여러분들 비자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용결제 네트워크 1위 기업인데 이제 미국 법무부에서 금요일날 비자의 반독점 행위를 조사한다 라는 기사와 함께 진짜 엄청 강하게 빠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마이너스 6% 넘게 쭉 빠지면서 마감했는데요. 또 비자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도 조사한다 라고 해서 같이 이제 덩달아 마스터카드도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비자랑 법무부는 악연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2021년 1월에도 비자가 원래 이 잘 나가는 핀테크 업체 하나 인수하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반독점이다, 이건 불공정하다, 비자한테 소송 걸고 하니까 결국은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비자는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 막히는 상황이라서 주가도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수혜도 받지만 지금 규제 우려 때문에 빠진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원래 리오프닝, 경제 재개되면 기름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에너지주들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번 주 한 주 좀 크게 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하락 핑계로 꼽히는 게 이번에 바이든 푸틴, 그러니까 미러 갈등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푸틴은 야권 운동가를 죽인 살인자다 인터뷰에서 발언하니까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 내가 살인자면 너도 살인자다,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이러면서 너 자꾸 그렇게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기름 확 많이 늘려가지고 유가 폭락시켜버릴
빠져버린다, 이런 식으로 둘의 갈등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우려를 하게 되고 유가가 순간적으로 거의 7%, 8%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없더라도 유가가 보시면 2021년 초에 거의 50불 넘지 못하다가 65불까지 불과 두세 달 만에 급등했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핑계로 엑소모빌이나 각종 에너지주들도 같이 빠지긴 했지만 딱히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반응을 크게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오프닝주들은 올해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연초 대비 수익률 기준으로는 웬만한 주식들이 다 시장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52주 고점 대비 하락률, 그러니까 가장 최근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 하락률을 나타낸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밑에도 표시해놨지만 우량주의 경우는 이 52주 고점 대비 한 15% 하락할 때부터 1차 매수하면 크게 손해보기 어렵다,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보시면 리오프닝 맵은 역시 강세여서 웬만한 주식들이 10% 이상 빠진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은 경기 민감주라서 고점 대비 15% 이상 빠지는 주식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올린 영상에도 똑같이 이 자료를 넣어놨었는데, 저는 보유하고 있던 가치주는 분위기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가고 마침 성장주들, 기술주들, 유망주들이 아주 값싸게 내려온 것들이 보이니까 줍줍 전략을 써서 전체적으로는 한 6대4, 그러니까 성장주 6, 가치주 4 정도로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절대 종목 추천은 아닌데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저는 보잉하고 GM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고 최근에 로키드 마틴을 싸다는 생각에 배당률 3%일 때 편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주들은 그냥 가지고 가고 비싸서 더 담기 좀 망설여졌었는데 아쉬웠던 주식들이 마침 조정이 왔으니까 테슬라를 더 담는다든지 엔비디아나 페이팔 같은 것들을 추가 매수하는 기준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점 대비 20에서 25% 이상 하락한 주식들로 추려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5%에서 20% 이상 하락한 주식들을 1차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반등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또 제가 산 지점보다 더 떨어진다고 하면 2차 매수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락을 위한 핑계, 조정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요. 좋은 기업들은 결국 오른다, 그리고 시장 전체는 결국 우상향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온 주식들을 잘 째려보다가 줍줍의 기회로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곧 있으면 4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때 되면 실적 잘 나오고 돈 잘 버는 기업은 순식간에 반등해서 신고가 갱신해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3월부터 4월 초까지 만약에 하락이나 바닥권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좋은 줍줍 기회를 준다면 조금 길게 보고 비중을 늘리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주도주 맵, 리오프닝 맵 같은 자료들은 제 블로그나 카페에 주기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몽바!